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면 위에서, 평면 위에서 물체를 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간단한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 어떤 힘들이 여기에 관여를 할까? 물론 지금 이 사람은 물체를 끌고 있으나 물체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에 어떤 힘들이 관여되어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자, 어떤 힘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힘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단 처음에 마찰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마찰력은 마찰 때문에 누가 못 간다. 마찰이 너무 심하다. 마찰이 없어서 매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물리적인 의미에서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끌려가는 반대쪽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겠죠. 자, 이 힘을 F1이라고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떤 힘이 또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물체를 이 사람이 끌고 있으니까 끄는 힘이 있지 않을까요? 끄는 힘? 당연히 끄는 힘이 있습니다. 자, 끄는 힘 F2라고 합니다. 끄는 힘은, 사실 끄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되기도 하죠. 끈이 물체에 작용하면서 끄는 힘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 힘은 장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힘 외에 또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은 얘기를 하죠. 중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력. 자, 그럼 중력은 뭘까요?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자, 물체를 잡아당긴다? 물체가 받는 힘이 되는 거죠. 물체가 받는 힘. 그래서 물체의 무게중심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자, 지면에 수직하게 요 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거 갖다 F3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요 세 가지 힘은 애들이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이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거 위에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잘 대답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평방향으로는 잡아 끄는 힘하고 마찰력이 서로 같다 그러면 물체는 안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중력이 문제입니다. 중력은 물체가 지금 아래 방향으로 받는 힘인데, 이 힘을 받고 있으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래 방향으로 운동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건 왜일까요? 그것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떠받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면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체는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지면이 있기 때문에 물체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다 해가지고 F4라고 씁니다. 자, F4는 지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친다라는 의미에서 수직항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F1은 마찰력, F2는 장력, F3는 중력, F4는 수직항력. 자, 중요한 네 가지 힘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물체를 가만히 보면, 자, 뒤로는 마찰력을 받고 앞으로는 장력을 받아서, 근데 힘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수평 방향으로. 자, 연직 방향으로는,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고, 그죠? 중력을 받고, 윗방향으로는 수직항력을 받아서 역시 연직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당연히 중력과 수직항력은 같아야 되겠죠.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을 나타냈는데 이것 외에 다른 힘은 없을까요?
물체에 작용하지 않는 힘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힘이 없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잘 찾아내지 못합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자, 이거 외에 어떤 힘들이 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뉴턴은 힘이 있으면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자, 장력, 끈으로 물체를 끄는 그런 물체가 받는 힘이 있다면 물체도 끈을 끌어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요 힘과 요 힘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지만 약간 소속이 달라요. 자, 요 힘을 F5라고 한다면 F5는 물체가 받는 힘이 아니에요. 끈이 받는 힘이죠. 끈이 받는 힘. 왜? 물체가 끈을 잡아당긴다 그랬으니까. 장력은 아니죠. 장력은 끈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물체가 받는 힘이죠. F2와 F5는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만 이 힘이 작용하는 대상이 서로 달라요. 자, 이런 경우에 항상 두 힘은 쌍으로 작용한다는 말이 여기에 그 맞는 말인데요. F2와 F5는 항상 쌍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 유명한 뉴턴의 작용 반작용, 즉 뉴턴 운동 제3법칙입니다. 그러면 F2에 대한 반작용이 F5가 나타났으니까 다른 힘에 대해서도 반작용이 나타나겠네요. 그죠? 자, 일단 수직 항력에 대한 반작용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F4는 그 힘의 정의가 뭐였나요? 지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 즉 지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란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물체도 지면을 누르는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은 F6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F6와 F4는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 한 쌍의 힘이나 서로 작용하는 대상이 다르죠. F4는 지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물체가 받는 힘. F6는 물체가 지면을 누르는 힘이니까 지면이 받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F4와 F6도 또한 작용과 반작용의 상호관계, 상호작용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1도 한번 해볼까요? F1에 대한 반작용 찾기 참 힘들어요.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죠. 자, 뭘까요? 자, F1의 개념은 뭐냐면 지면이 물체에 작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1 마찰력인데 요 마찰력은 물체가 받는 힘이에요. 누가 작용하는 힘이라고요? 지면이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죠? 지면이 물체에 작용해서 물체를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니까 지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물체가 지면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물체가 지면에 작용하는 힘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은 지면이 받는 힘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F7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F1은 지면이 물체에 작용해서 가지 못하게 하는 힘. 자, F7은 물체가 지면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두 힘은 항상 쌍으로 나타나고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죠. 자,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중력입니다. 중력. 자, 모든 힘은 쌍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 운동의 제3법칙인데 그렇다면 중력에 대해서 중력이 지금 현재 정의가 뭐였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물체가 받는 힘이 틀림없죠. 그러니까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니까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체가 지구 중심이겠죠. 지구 중심에서부터 물체 쪽으로 작용하는 지구가 받는 F8이라고 하는 힘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F3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만유인력 중에 하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으로 지구가 받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F3과 F8은
또 똑같이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다. 또는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물체를 지면에서 끄는 이 간단한 현상에서도 우리는 힘을 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느냐? 8가지의 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힘 8가지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될 건 뭘까요? 자,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물체가 받는 힘이 앞으로 받는 힘과 뒤로 받는 힘이 같고 위로 받는 힘과 아래로 받는 힘이 같을 때 물체가 안 움직인다. 이거예요. 즉 F1과 F2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지만 둘 다 이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이죠. F1과 F2는 합치면 0이 될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 F1과 F2는 서로 평형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좀 헷갈릴 거예요. 자, 물체가 받는 힘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체가 받는 힘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때 F1과 F2는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에요. 이런 경우 두 힘을 합치면 0이 되는데 이 두 힘의 관계를 힘의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의 평형이 되었을 때는 물체는 운동을 안 하거나 속도가 0이거나 아니면 등속 운동을 합니다. 등속 운동을 할 때에도 물체는 힘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연직 방향으로도 마찬가지죠. 연직 방향으로도 F3과 F4 서로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의 힘을 이 물체는 동시에 받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F3과 F4를 합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는 연직 방향으로도 운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평형과 작용 반작용 그 두 개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잘 구분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